최근까지 최악의 시장을 보내고 있다가 11월 1일날 올린 영상 중에 세력 형님들이 들어왔다라는 그러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시장에서 처음에는 원전 관련주가 상승을 줬고요. 그 다음은 카카오 비롯해서 IT 기업들의 상승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이오주 종목들이 몇 개 올랐습니다. 이 바이오주 주식들은 현재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상승을 좀 줬었죠.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보통의 돈으로는 오를 수가 없는 주식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꿔 이야기하면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그러한 섹터의 힘을 가진 주식들이 11월 달에 순차적으로 한 번에 들어온 건 아니죠. 순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수급을 쐈다라는 거죠. 그것이 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바닥을 관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곧바로 오르는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각 이 종목들에 물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원전 관련주에 물린 사람 굉장히 많죠. 그리고 IT 게임, 메타버스 관련주에 물린 사람도 꽤 많죠. 바이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력들이 굳이 지금부터 수급을 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얘네가 해야 될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앞에 물린 사람들에게 매물을 한번 뱉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11월 달에 들어왔던 수급이 유의미하면서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갖냐?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나가라 라고 말하면서 기회를 한번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승이 저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까지도 이러한 흐름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면서 반짝 상승하는 것들이 바닥을 다지기 위한 상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같아서 최근에 11월 달에 이러한 힘들이 들어오니까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점프를 뛰었잖아요. 이 힘이 두 번, 세 번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까지도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는 걸까요? 그건 다름 아닌 세력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지금 봐도 이 전까지 어떠한 분위기였습니까? 정말 경기 침체가 심해져서 기업들이 문을 닫고 삼성전자가 재고가 쌓이고 카카오뱅크도 갑자기 불이 나서 주가가 다 하락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불과 보름도 안 돼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 이 분위기의 전환은 누구의 주도권에 있는 거다? 세력에게 있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가 엄청난 호재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게임주에 엄청난 호재가 있습니까? 대부분 악재만 가지고 있고 대부분 특별한 재료를 띄우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 주식회사들은 상승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도 확실하지 않은 이런 중요한 섹터에 조 단위의 자금을 투입해서 거래대금을 발생시켜서 올릴 수 있는 그 세력이 현재 들어온 상태고 이 들어온 목적이 무엇이냐? 바닥을 다지기 위해 수급을 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들이 이렇게 상승시킴으로써 그냥 상승도 아니죠.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함으로써 앞에 있는 매물대를 적극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급등이 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게 되냐? 앞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선택을 강요시키거든요. 항상 급등은요. 빠른 움직임이 전개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물려있는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대를 하게 되고 연속적으로 더 오르게 되면 나의 원금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급등시켰다가 수급을 다 죽이면서 아무런 급등도 만들지 않고 오히려 음봉으로 천천히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급등을 안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돼요. 천천히 오르는 것보다 급등을 했다가 기대감을 주고 기대감을 뺏는 것이 투자자들을 더 피말리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세력들이 그걸 알고 있고 그걸 이용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강요를 시켜서 돈들을 회수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면서 바닥에서 재차 이제 싸진 가격에서 매집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이해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금리 인상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잖아요. 실제로 경제가 안 좋아졌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기업들의 매출을 봤을 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지금 금리가 높아서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건 맞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요. 서민 경제를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은요. 우량 기업들의 흐름을 그들의 매출을 종합지수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경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식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선 돈의 흐름과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그걸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어쨌든 주식들이 밀어냈다는 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반드시 뭐 기업들이 안 좋아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통해서 프레임이 씌워졌다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주가를 하락시켰다고 한다면 금리 인상이 이제 조절이 되고 금리 인상이 이제 좀 인하가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의 상승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때 매출이 안 좋아도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도 세력들이 이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 인상이 내년까지는 어쨌든 지속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 후반부터 좀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으니까 증시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내년 중반까지는 보합 그림을 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기술 반등이나 세력 수급을 통해서 호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은 또 해볼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요지는요. 최근에 들어왔던 이 수급들 있죠. 중요한 섹터잖아요. 원전, 게임, 바이오 이런 핵심 수급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배터리도 포함이 돼 있죠. 이 수급을 토대로 앞으로 시장이 또 한번 반응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바닥권에서 매집을 했다고 한다면 결국 시장은 반영을 해서 세력들이 그걸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소화 과정 중에 있고 앞에 있는 물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루하게 만들면서 물량을 뺏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나서 제 예상으로는요. 높은 확률로 악재가 한번 터질 겁니다. 시장 자체에 터지는 악재예요. 그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는 악재에 너무 고통을 많이 받은 투자자들이 악재가 등장하자마자 매도 포지션을 잡고 물량을 다 던져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악재가 뜨면은 오히려 시장이 강반등으로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량을 다 털어버렸으니까요. 최근이 약간 그러한 배울 점이 있죠. 뭐 삼성전자가 재고가 쌓인다, 뭐 카카오 뭐 어쩌고 뭐 불났다 하면서 뭐 경기가 안 좋다 하면서 시장이 주저앉고 가라앉으면서 그때 사람들의 공포감이 극에 달했죠. 그러한 악재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세력들이 들어올 명분이 생긴 거예요. 공매도가 여기서 한몫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매도 폐지나 그런 조치가 전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공매도의 공격이 적극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 시장이 여전히 급속도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좀 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각오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각오라는 게 그냥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이 내려갔어, 싸졌어. 그럼 매수할 생각도 해야 돼요. 그리고 시장이 분위기가 좋아, 오를 것 같아. 그때 매도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러한 그 사고방식을 주입시켜서 시장에 실제로 대입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준비와 각오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변동성을 좀 고려해서 제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850 정도만 올라와도 대부분 그냥 매도를 하시라, 현금화 비중을 높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세력들의 패턴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많이 사용하는 걸 눈으로 이제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러한 수급이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쉽게 밀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돈 자체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참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섹터에다가 그렇게 큰 돈을 쌌다라는 건 저는 꽤 유의미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메타버스 관련주가 오르고 있잖아요. 메타버스 관련주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실패했다. 메타버스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좀 지배적인 입장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는 걸 보십시오. 다 세력 소나기에서 수급이 쏘고 걔네가 마음대로 뭐 스토리 만들고 미래에는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나중 가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의 흐름을 쫓아가시면 결국은 그 돈의 흐름이 시장에 반영을 하고 상승까지 반영을 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와조스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와조 인사이트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황 분석과 그리고 세력주 종목 분석 그리고 특별히 세력주 매매 공식 책을 구매한 분들에게 챕터별 무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세력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강의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